이어서 2부 진행할 텐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막을 하나도 안 줬어요. 내가 이 자막을 주면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완전 초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제가 잘 안 들린 부분을 이렇게 대강기로 살짝 뭐 2, 3초 정도 앞으로 가서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건 3월 6일쯤 3월 6일이네요 정확하게. 뉴욕에서 있었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스닥에 아마 나스닥 직원이긴 한데 진행자가 나스닥 직원인데 직급이나 직함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나스닥 직원이 모더레이터 진행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게스트는 리플 CEO. 게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혼자 나오고 혼자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메인 게스트. 리플 CEO가 나와서 이제 페이먼트의 미래 뭐 그런 비스무리한 주제로 얘기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됐잖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거를 아마 지금까지도 자막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국내에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라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중 스트리밍이라 약간 네, 약간 이렇게 업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2부 순서 바로 가볼게요. 타이틀만 딱 바꾸고 가겠습니다. 빨리 가자. DC 블록체인 서밋. 자 갑시다. 이거 잘 안 들리면 어떡하지? 잘 안 들리면 어떡하죠? 들리겠지? 술 마셨다고 설마 안 들리려나? Founded in 2012, in some of the earliest days of the blockchain ecosystem, Ripple works to connect banks and payment providers to make sending and receiving money globally faster and more efficient. Some of Ripple's customers include Standard Chartered, American Express, PNC, among 고객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NC 은행 미국에 있는 뭐 이런 고객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리플사가 페이먼트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직원인데 모더레이터가 글로벌 마켓 리포터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트레이딩, 마켓 서비스. companies in fintech by Fortune. They're one of the top 50 fintech companies by Forbes. And 지금 리플사에 대한 자랑보다는 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어디 핀테크 어디에서 뭐 50위권에 안에 드는 50여 개의 탑 핀테크 기업 뭐 이런 걸 선정됐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The Technology Pioneer Awar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Brad will be interviewed by Jill Malandrino, the global. 지금 나스닥의 모더레이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Jill 하잖아요. Markets reporter for Nasdaq. Please help me welcome NASDAQ, Jill and Brad. 네, Brad. 두 명을 소개했어요. 이제 나오겠죠. 나오네요. Come on, 빨리 와. All right. They picked the perfect people for the after lunch crowd, huh? Make sure everybody's woken up. 점심 후에 완벽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 치켜 세우는 거죠, 다 같이. Well, thanks everyone for having us here today. We're super looking forward to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Brad. So let's get right into it because I'm sure you and I could go way beyond our 20 minutes if we wanted to. So let's talk about Ripple's vision to kick things off, the Internet of Value.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걸로 스타트를 끝내요. 킥오프를 하겠다고 합니다. 킥오프 하는데 자, 그걸로 얘기하는 걸로 시작해보자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인터넷 오브 밸류, IOV 그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킥오프 시작해봅시다. 얘기 꺼냈습니다. What's the vision there? Our view has been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founding Ripple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money to move the way information moves today. 그러니까 our view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사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early days라고 하니까 리플 초창기를 얘기합니다. 파운딩 리플이라고 했거든요. 리플 설립 초창기 이래로라고 해야겠네요. since the라고 했으니까 초창기 이래로 there is an opportunity라고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move the way information move today. 그러니까 money.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터넷에서 정보, 인포메이션을 옮기는 것처럼 돈을 옮기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오늘날에 하는 것처럼. We talk about technologies like TCP/IP and how data interoperability has completely transformed how we access any information. 인터넷 얘기하는 거예요. TCP/IP라는 프로토콜처럼 그러니까 그런 테크놀로지 바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든 액세스할 수 있다. any information에 대해서 그 인터넷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요거를 그대로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돈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그 비전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이미 친숙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Yet we still live in a world where to move my own money across networks, across currencies, the fastest way to do that's on an airplane. That's 여러분들 그 몇 달 전에 리프사가 그 광고 만든 거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돈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 가방에다 돈 채워갖고 비행기 타고 막 쫄쫄이 가죠, 어디를. 그래서 그 돈을 받을 사람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돈을 가장 빨리 보내는 방법이 직접 에어플레인, 비행기 타고 뿡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s like a crazy statement. 미친 상태래요. Crazy statement. When I can go stream video from the space station and yet I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트리밍 보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돈 보내는 거면 도대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냐. 이거는 crazy statement. 그러니까 미친 상태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미국식 표현과 우리나라식 표현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표현이.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는 걸 제가 바로바로 좀 안 떠올라갖고 좀 약간 이렇게 번역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의역이 필요한데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바로바로 못할 수도 있어서 그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Yeah, if I want to get money to Istanbul tomorrow, drive to JFK and buy a ticket on Turkish Airlines. It's not JFK, Dulles, wrong city. So let's talk about. 그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에어플레인 타는 게 뭐 더 빠르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터키도 얘기하고요, JFK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네요. The future of payment systems. What does it look like in a cashless society? Will we ever move away from hard currency? 자, 드디어 이제 본론을 꺼냈습니다. So let's talk about이라고 얘기하면서 퓨처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게 도대체 어떤 거고, 이게 우리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전 국제적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 벌리고 있죠. 이제 얘기하려고.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얘기하고 싶어서 입을 벌렸어요. 가죠. Yeah, I mean, there's obviously s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are very invested in moving to, cashless economies. I think in the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 그러니까 obviously라고 했거든요. 분명하게라는 의미인데 some countr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몇몇 국가들은 지금 분명하게도 invested i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시리스 관련된 얘기를 United States, given the my own personal point of view, this is 잠깐만요. 캐시리스라고 분명히 I mean, there's obviously. So let's talk about the future of payment systems. What does it look like in a cashless society? Will we ever move away from hard currency? Yeah, I mean, there's obviously s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are very invested in moving to, cashless economies. I think. 맞네. 캐시리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 있잖아요. 우리 막 그런 표현하잖아요. 앞으로 블록체인에 관심 많은 분들이 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미래에는 현금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you know를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써요. 너도 알다시피 추임새로 you know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추임새 또 넣어서 약간 헷갈렸는데 듣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분명하게도 캐시리스 이코노미에 지금 그런 사회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금.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e 미국 얘기를 하네요. My own personal point of view. This isn't really a Ripple point of view, but the diversity of. 미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리플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라고 지금 제약사항을 달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미국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리플의 관점이 아니라 리플사의 관점이 아니라 내 오로지 개인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onstituents,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away from a cashless society anytime soon.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미국도 그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이거는 언제든지 anytime soon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거죠. 왜냐면 아까 I don't think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곧 잠깐만요. States given the my own personal point of view. This isn't really a Ripple point of view, but the diversity of constituents.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away from cashless society anytime soon. I don't think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곧바로 오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I do think to the extent we can reduce friction in payments. You know, we already, some would say, well, between your credit card and what have you, Venmo, you know, we're getting there. But there's that long tail of 5 or 10% of citizens that I think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that. But for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to the extent we can reduce the friction measured by speed, time, and dramatically improve, you know, how the money is moving. The Internet of Value, I think, I'll just give you one quick example. My guess is that you, like almost everyone in the audience, gets paid every 2 weeks. In Europe, it's every week, or excuse me, every month. In Asia, it kind of depend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you only get paid once every 2 weeks? 자, 그래서 그 미래에 변형할 모습을 얘기하다가 이제 인터넷 오브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프릭션이라는 마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현금 없는 사회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는 달성하기 힘들다.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약간 얘기하는 흐름이 뭐 언젠간 될 것이라고 막 긍정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까 말한 거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릭션 그 마찰 때문에 그런 게 장애물이 된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이어서 인터넷 오브 밸류가 그거를 이제 개선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예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 얘기했더라? 유럽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돈이 이제 보내지는데 수취인이 받는 게 거의 얼마라고 했죠? 2 weeks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걸리는데 너 왜 그런지 아니라고 모더레이터한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맞을 거야 아마. But for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to the extent we can reduce the friction measured by speed, time, and dramatically improve, you know, how the money is moving. The Internet of Value, I think, I'll just give you one quick example. My guess is that you, like almost everyone in the audience, gets paid every 2 weeks. In Europe, it's every week, every month. 유럽. Asia, it kind of depends. Asia. Have you thought why you only get paid once every 2 weeks? 왜 걸린지 알겠냐. 아이드나 actually라고 했어요. It's because of the friction of payroll processing. 페이롤 프로세싱 때문에 이런 프릭션이 생기는 거다. 답변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질문하고 모른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줬죠. You know, decades ago. 취임새 또 했죠. You know 되게 좋아요. You know 항상 취임새 이거 한 100만 번은 써요. 자, you know 하면서 얘기 이어나간다. It was a chore to go process payrolls. I said, well, we're only going to do this every so often. Now think about if the second and tertiary effects. If you got paid every day, or even kind of in a weird way, what if you got paid every hour? I don't know why you need to get paid every hour, but if you got paid every day, your credit card bill, your mortgage statement, they've been built around the system of getting paid every 2 weeks. But now if you get paid every day, how does that change the nature of even the credit card industry or the mortgage industry? So my point being, when we talk about an Internet of Value, I mean, it does get kind of sci-fi Blade Runner-ish, where you have connected devices that become economic actors. People talk about, you know, hey, your refrigerator is going to order your groceries. Well, how's it going to pay for them? You know, how is that going to flow? Are you just going to embed a credit card into your refrigerator? That would work if the average payment size is, you know, large enough. But do we not think there's going to be micro payments where people are spending a penny or a dime? Right. I would also imagine, too, where you have legacy banking systems in place and companies built around it, as you had suggested before, that's a big barge to turn around, if For you will. sure. 자, 그냥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질문을 했었죠. 뭐라고 질문했었죠? 왜 2주 걸리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릭션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중간에 막 여러 비유들을 섞었습니다. 뭐 크레딧 카드 얘기도 하고요. 모기지까지 심지어 얘기했어요. 모기지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기지는 그 대출이잖아요. 주택담보 대출이죠. 제가 알기로는 모기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확신이 안 서는데 어쨌든 모기지 언급했고 제가 알고 있는 모기지는 그 미국 쪽의 상품이잖아요. 주택담보 상품.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에서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카드 쓸 때도 프릭션이 생기잖아요. 뭐 중간에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 프로세스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깔끔하지가 않은 게 특히나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같은 경우 우리가 돈을 보낼 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추상화시켜서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우리한테 좀 접근이 쉬운 것들 막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페이롤 프로세싱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페이먼트 프로세싱을 의미한 것과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건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돌아갈 때.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번 이제 쭉 봐야겠죠. Yeah, I mean, one of the things that has made Ripple, I think, both successful and arguably controversial is I don't think about it so much as how do we turn the barge around as much as how do we help the barge be more successful. I don't think anybody here will be surprised that many in the crypto industry have evangelized things like overthrowing governments and down with banks. And, from the earliest days at Ripple, I and we have taken the point of view that governments aren't going away. I mean, that sounds like a crazy statement to even say, hey, governments aren't going away. But look, we're at a blockchain summit. There are some in the crypto world who absolutely think, how do we get rid of government?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리프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 대장이라고 오늘날에도 부르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먼트 또는 이제 막 banks 다 필요 없다. 너희 없어도 막 getaway라고 하잖아요. 너희 없어도 우리 잘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그런 목적을 갖고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리프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약간 반문하면서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이 스테이트먼트가 말이 되냐고 반문을 했죠. 약간 크레이지한 거 아니냐. 이 크레이지 스테이트먼트를 좀 많이 쓰네요 오늘따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부 뭐 거버먼트가 뭐 없어지냐 뭐 필요 없다. going away 막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는 그 관점이 아니라고. How do we get rid of banks? Ripple said, and maybe pejoratively describing the banks and governments as barges, using your thing. So I don't mean it in a mean way, but the best way to have the biggest impact is to engage the system, to get the barge to be far more efficient in terms of speed, in terms of cost, in terms of accuracy. And then you can have a bigger impact in enabling the Internet of Value and frankly impacting the whole economy. Right. Well, I mean, we're talking. 자, 지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리플사는 뭐 거버먼트나 뱅크가 뭐 없어도 돼. 너희는 없어져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인게이지, 협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biggest impact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the best way라고 했어요.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biggest impact, 가장 큰 뭔가 빵 하고 터지는 biggest, 가장 큰 impact, 빵 터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engage 하는 거예요. 누구랑? 거버먼트랑 뱅크랑.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현한다. 은행과 정부와 협력을 해서 리플사는 그 프릭션을 제거하고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현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희도. Adoption, the outlook, the technology underlying it. 블록체인 어답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5 years, but I feel like 2019 we're talking about implementation and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And I think that's really key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to really make this a scalable thing. Yeah. 자, 질문자는 지금 블록체인 어답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임플멘테이션을 얘기했고요. 예. 그러니까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임플멘테이션,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를 얘기해요. 직접 이제
그냥 이론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머리로 생각했던 걸 눈앞에 보이게 만드는 거, 바로 그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theory,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얘기한 이론이 이제 practice, 실제로 쓸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implementation에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론에서 그냥 말로만 하던 이론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9년이 중요한 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해로 보이는데, 본인 I think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핵심 키는 아마도 the next couple of years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인데 그 몇 년 뒤까지가 아마 핵심적인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케일러블이라고 마지막 표현한 건 이제 확장성.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는 블록체인 어댑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던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I'll give you two quick stories on this. So I've been at Ripple 4 years, and I remember one of the first conferences like this that I came to, and I remember feeling like I 옛날에도 여기 참석했었나 보네. 포스트 컨퍼런스를 얘기했어요. You know, you kind of walk in, you're like, whoa, we got some interesting personalities here. So, you know, 4 or 5 years ago, I think the use case for crypto largely was just associated with Silk Road. And then we graduated to the use case for crypto being speculation. Now, on one hand, you'd say, well, speculation isn't great. It's better than being known as just serving illicit purposes. I think now we're seeing increasingly it is focused on solving real problems for real customers. And the hype cycle that has driven blockchain, has driven crypto, I think, has slowly abated, you know, partly as measured by the market cap of all crypto being down, you know, roughly 80-85%. At the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스페큘레이션, 바로 투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약간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페큘레이션이 투기로, 그 우리나라 말의 투기와 완전 이꼴한다고 보기 힘들고, 지금 약간 의역이 아니라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는 스페큘레이션은 진짜 막 그 투기자분들 있잖아요. 털어먹겠다. 야, 개미들아 모여라 하면서 약간 그 크립토 마켓에 털어먹기에 등장한 애를 약간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지금 지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그런 설명에서 나왔죠. illicit purpose, 그러니까 나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건 투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 마켓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털어먹겠다. 우리는 돈이 좋아. 너희를 딸딸 털어줄게. 이런 애들을 지칭해서 지금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애들과 다르게 이 블록체인 시장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에서 리얼 프로블럼을 solving,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데 포커스 집중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리얼 커스터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이프 사이클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매직이다. 모든 거를 해낼 수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블록체인 도입만 하면 모든 게 다 깔끔해지고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게 바로 하이프죠. 과장이죠. 뭐 디테일한 거 들어가면 아까처럼 뭐 페이팔이 XRP 쓸 것처럼 선동하고 이런 것도 다 하이프예요. 네, 선동, 과대 광고, 과장 이런 것들 다 하이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도 있어요. 하이프 사이클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시장을 드리븐이라고 얘기했어요. 끌고 있다고, 이끌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장 자체가, 블록체인 이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이 표현 안 썼지만 크립토 윈터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윈터, 겨울처럼 돼 있다고. 그죠? 그런 맥락의 얘기를 지금 했어요. End of the day, the value of any digital asset, I believe very strongly, will be derived by the utility that it delivers. There's a lot of crypto out there that I can't figure out what it does. Well, it's interesting.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뒤이어서 이제 막 그런 거에 의해서 이끌려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죠. 리얼 유스 케이스에 의해 이게 이끌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strong이라고 얘기했어요. 강력하게 믿고 있다. I believe. 그런 any digital asset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value of any digital asset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디지털 에셋, XRP도 포함이죠. 걔네들의 가치는 결국에는 끝내 end of day라고 했어요. 끝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유틸리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그 얘기했죠. There's a lot of crypto out there. 저기에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 이런 거 figure out 발견하지 못했다. 네. That you are talking about how blockchain is synonymous with cryptocurrency, and with Ripple the same thing as well with XRP, right? So what are you doing to dispel that and better educate the marketplace? It's a really good question. Ripple, the company, and really the whole industry has struggled with is, in part, born of our own confusion at Ripple years ago in providing better clarity of what is Ripple, a technology company based. 자, 이제 XRP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고 했더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로 그 얘기를 꺼내네요. 이거는 뭐 어디 가나 단골인 것 같아요.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XRP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봐라 하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는 XRP에 관심이 많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얘기 되게 지겹거든요. 뭐냐면은 무슨 얘기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XRP와 리플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컨퓨전, 혼동한다고.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되게 식상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리프사 고객들한테는 저희는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잠재 고객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얘기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XRP를 리플이라고 부르고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그 혼동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뻔한 얘기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나? Based in San Francisco, selling technology to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샌프란시스코에 베이스되어 있는 컴퍼니가 ecosystem called XRP, the XRP ledger. That we can't control. We use it as part of our tech stack. We can't control. 우리는 조종할 수 so 없다. fast and so efficient. In contrast with other proof-of-work-based blockchains, the average XRP transaction takes about 4 seconds. It costs. 이제 아마 비트코인이랑 비교할 것 같아. POW랑 비교하고 있어요. It's about 1,000 times faster than a Bitcoin transaction. 1000배는 이상 빠르다. 비트코인보다. Bitcoin transaction. 훨씬 저렴하다. So we have definitely over the course of the last.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맥락은 그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XRP와 이제 XRP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XRP와 리플사 그런 사람들 혼동 있는데 그거를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동시에 이제 XRP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게 리플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플사가 중앙화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Can control 라고 얘기를 했죠. 할 수 없다고 XRP 레저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XRP의 그런 성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랑 비교했네요. 비트코인이 쓰는 컨센서스인 POW, Proof of Work 이건데 XRP 트랜잭션과 비교를 했습니다. 1000배 빠르다고 했고요. 1000 time, 그러니까 1000배 이상 빠르다고 했고 cheaper, 그러니까 더 저렴하다고 얘기했는데 1000, 마찬가지로 1000 time, 그러니까 몇천 배 이상 더 저렴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막시무스트들은 정말 싫어하겠네요.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갖고 자 이어서 보죠. Last year tried to do more to make it clear. We have a set of Ripple shareholders. They're investors in our company, and some of them include very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쉐어홀더 갖고 있답니다. There's 있답니다. people who own XRP, and those are two separate things. 초기 투자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You know, if Ripple the company went away, XRP would keep trading. Like, right. You know, there's 100 exchanges around the world trading XRP these days. I think today there's somewhere around $800 or $900 million of global liquidity. And liquidity. You know, those are two separate things. In the past have been. There are separate. Well, I have a two-part question for you here. Let's go with the first one. It seems to be everywhere ex-US and more developed nations, Western Europe, they are adopting cryptocurrency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Quicker than we are. Is that a scalability and regulatory? 여러분 잘 안 들려갖고 이 사람 질문만 좀 다시 드릴게요. 너무 빠르게 얘기했어. 말 좀 천천히 하지. I think today there's somewhere $800 million of global liquidity. And you know, those are two separate things. I think in the past have been conflated. Well, I have a two-part question for you here. Let's go with the first one. It seems to be everywhere ex-US and more developed nations, Western Europe, they are adopting cryptocurrency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quicker than we are. Is that a scalability? Quicker than we are. We are는 누구 얘기하는 거지? 잠깐, US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서유럽이 빠르다고 얘기하는 건지 미국이 빠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더 빨리 디벨롭 개발했고 지금 어댑팅을 얘기했거든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테크놀로지,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뒤에 퀵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이 너무 빠르고 약간 문장을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저희 나라 말 이제 여러분들 대할 때도 그렇고 제가 스트리밍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매끄럽게 쫙 하는 것보다 말하면서 약간 말이 바뀌면은 중간에 갑자기 막 추임새나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오늘 대박 났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10,000원 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두 가지 질문할 거고 하나의 질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S인지 서유럽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더 빨리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도 하겠죠. 한번 볼게요. 계속 이어가고. Regulatory issue. Is it like I had mentioned before? We have these legacy systems in place, and they have to worry about the old infrastructure. There's roadblocks here in the U.S. and what do we need to overcome that? 서유럽이 더 빠르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US에 이거 적용된 거 있어서 약간 뭔가 잘 안 되면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맞나? 잠깐 제가 제대로 들은 거면 레귤러토리를 얘기했어요. Introduce that question by first telling I grew up in Kansas. I go see my mom, and my mom will ask me. 잠깐만. 캔사스?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여기 뒷부분에서 좀 듣기 힘들어졌다. 말도 빨라지고. Here in the U.S. and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이거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introduce 소개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캔사스에 살고 있는 브래드 갈리가스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And as a percentage, very small percentage of those are U.S.-based banks, and so people ask me like, why is that? There are a handful of reasons. I'll talk about regulatory in a moment, but one important one, frankly, is that as a percentage of transactions for, let's say, a small economy, 잠깐만요.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제가 이 스피드를 솔직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술이 약간 들어가고 리스닝이 좀 잘 안 되는데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서유럽이 더 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핵심만 찝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첫 번째에 대한 답으로 이 사람이 지금 한 명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캔사스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소환했는데 본인의 어머니도 자기한테 묻는데요. 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200개의 고객이 있잖아요. 200개의 고객이 있다고 올해 초에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very small이냐, 그러니까 퍼센티지상으로 왜 very small이냐, 미국 베이스라는 은행들이.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도대체 why 이렇게 중간에 얘기했거든요. Why is that there?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귤러토리를 얘기하네요. 자, 계속 들어보죠. Like Thailand, the number of cross-border transactions in Thailand as a percentage of their total is high. The number of cross-border transactions for a tier 2, tier 3, the percentage of cross-border transactions is lower. And so it's a lower priority on their kind of pain threshold of, hey, yeah, the current system's developed decades ago. It's really slow. It's very error prone, but I don't have that many. Now, the second one that I think you're touching on is certainly. 자, 이제 첫 번째 답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레귤러토리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일랜드와 비교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얘기하냐면은 지금 태국을 예를 들었잖아요. 레귤러토리 때문에. 근데 미국과 태국과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태국은 더 이제 프릭션이 더 많다는 얘기죠.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달러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릭션이 덜 하겠죠. 그래서 약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답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또 보죠. 두 번째 답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Washington D.C. is some countries clearly have provided more regulatory certainty, clearer rules of the road. I heard it described just backstage before I get on that we've been asked as an industry not to speed, but we weren't given the speed limit. And so it's really important, I think, that governments globally provide frameworks. And they don't, I mean, it'd be nice if they're all the same, but they don't have to be all the same. It's just the companies investing and building capabilities need to understand what are the rules of the road
so that we can hire and invest and understand when we go live with a bank in Singapore or Thailand or the Philippines, what they need to know to go live, and we can work within those. 잠깐만요. 싱가포르 얘기했어요. 잠깐. We go live with a bank in Singapore 얘기했어요. 잠깐,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 중에 지금 라이브 들어간 게 있어요? 왜 when we go live with a bank in Singapore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거든요. 술이 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들었어요. 싱가포르라고 얘기했는데. What with a bank in Singapore or Thailand 잠깐만. invest need to understand. We don't understand. So that we can hire and invest and understand when we go live with a bank in Singapore or Thailand. 보죠. When we go live with a bank in Singapore이라고 얘기했어요.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지? 싱가포르에 뭐 있죠? 타일랜드는 당연히 시아은행이고요. 필리핀도 얘기했는데 뭐 필리핀 거기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가 아니라 필리핀 엑스라피드 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리플렛 멤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CIMB인가? 그게 필리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싱가포르는 아니거든요. CIMB. 혹시 싱가포르에 있는 특파원 은행이라고 저희 부르기도 하잖아요. 현지은행. 거기 미쓰비시 뱅크랑 싱가포르에서 스탠다드 차티드 아마 테스트했던 걸로 제가 2017년 기억을 하는데 그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싱가포르에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브 들어간 게. Live with a bank in Singapore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뭘 얘기했냐면요.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두 번째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데 각 국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고 싶은 거. 국가마다 다르다고. 세임이면 정말 나이스 하겠지만 it would be nice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if they all the same, 그러니까 규제가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동일하면은 정말 나이스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얘네 안 똑같아. 다 달라요. 네, 마치 기업들이 다 다른 것처럼 각국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타일랜드나 필리핀 이런 데 라이브 들어갈 때 그들한테 이제 이해시키고 understand 얘기하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서 이제 각각의 이런 지역마다 이제 라이브 들어갈 때 그때서야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뒤이어서 얘기를 하겠죠. 자, 봅시다. 레귤러터리가 문제라는 건데. The Philippines, what they need to know to go live. They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다. The U.S., on one hand, I think the U.S. has done a good job in 다시 US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실제로 쓸 때 그렇게 자신들이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좀 약간 매끄럽지가 않은데 제가 생각해도 취했나? 약간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지금 근데 제가 들으면서 해석하는 건 이 내용인데 지금 약간 제가 문맥적인 거를 놓쳤겠죠. 아무래도 라이브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 똑같지 않고 이게 문제고 그들이 각각 이제 라이브로 들어갈 때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보죠. 뒤 얘기를 들으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명료하게. Definitely been fraud in the ICO market, and I think that's constructive and healthy to. 지금 SEC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CO 마켓 But I also think in contrast really to what we saw happen in the internet space in the late 90s. 90년을 비해하고 있네. Provided clarity, and a lot of it was hands-off clarity, but. 지금 또 그 얘기했어요. 작년 AMA 때 기억하시나요? 2018년 12월 말쯤에 모니카 롱이 진행자로 나오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거의 AMA 초대자로 나와갖고 AMA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레귤러토리 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어떤 얘기했죠? 인터넷 공간이랑 비교했잖아요. 미국이 본인들 리프사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그런 레귤러토리에 대해서 클래리티,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게 본인들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의 기대와 예측에 벗어났다. 실제는. US가 오히려 뭐 잉글랜드나 아니면 싱가포르, 타일랜드 막 이런 데보다 뭔가 클래리티 오히려 없다. 재팬보다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예를 들었는데
그 미국을 얘기할 때 아쉬운 점 표현할 때 그 얘기를 했죠. 90년대만 해도 그때 인터넷이 버블처럼 등장할 때, 인터넷 혜성처럼 등장할 때 미국은 지금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명료하지 못한 미국은 90년의 인터넷에 대해서는 클래리티, 명확성을 제공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하나. 되게 아쉽다. 기대하고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clarity. And we don't really have as much of that yet with the U.S. government. But I'm excited for this afternoon because there's a whole bunch of regulators. 아, 그래서 US government 얘기했거든요. 왜 안 하냐 하면서 이제 but 하지만 I'm exciting for this afternoon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순서 끝나고 오후에 그 CFTC 의장이 아마 출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순서에 관심 있다는 거죠. 그때 뭔가 클래리티하게 뭔가 얘기해 줄까 해서. On stage later. 그러네. On stage later라고 했네요. So my second part of the question is mass adoption in the U.S. and the JP Morgan coin made headlines in the fintech space JP Morgan a number coin of weeks 얘기하네. ago. Is that similar to traditional cryptocurrency? Because to me it doesn't sound like a decentralized product, even though decentralized product, even though promotes cryptocurrency decentralization. So what are the differences with what we traditionally consider crypto?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와 기존 거의 차이가 뭐냐? 트레디셔널리 컨시더 크립토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좀 말이 빠르네요. 제가 딱딱 듣기에는 너무 빨라요. 자, 보죠. 뭐라고 답변하는지. I think it's great for the blockchain and crypto industry to have players like JPM leaning in. JPM? Thumbs up. Yep. That's great.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 하네요. Thumbs up. 자, 이거 왜 웃냐면은 이제 JP 모건 얘기가 나와갖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얘기한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기사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JP 모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정 왜 이래? 아니 잠깐 표정 왜 이래?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 표정을 짓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러니까 JP 모건 코인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썸스업 해줄 수 있는 거, 따봉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거 이제 한 거, 블록체인 이제 한 거 얘기를 하겠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크립토 커런시 발행한 거, 이거 딱 하나, 썸스업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보죠. Okay, so I got asked this last week. I was speaking at a Morgan Stanley conference, and somebody asked me, there was this headline, set of headlines about, about the JPM coin. Right. This guy was from Morgan Stanley who was interviewing me. I said, so is Morgan Stanley going to use the JPM coin? 쓸 거냐? Probably not. And so is Citi going to use the JPM coin? Is BofA going to use the JPM coin? Is PNC? And the answer is no. So does that mean we're going to have these different coins? And does that mean we're back to where we are, where there's lack of interoperability? So I don't get it. One more quick thing on the JPM coin. So let's think. 자, 다른 PNC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시티은행 이런 데는 다 안 쓸 거란 얘기죠. 물어보면 담당자 물어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거 쓸 거예요? 하니까 probably not. 아마 아닐 건데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퍼런트 코인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그래서 각자의 거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lack of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상호관성이 부족한 현상이 오히려 생겨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오히려 마찰이 더 생긴다는 거죠. 프릭션이라고 부르는 거. 자, 계속해서 보죠. Think about this. The JPM coin we announced for institutional customers, if you give them $1 in deposits, they'll give you a JPM coin that you then can move within the JPM ledger. Wait a minute, just use the $. Right. 자,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 가지 one more quick thing 그러니까 빠르게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면서 let's think about this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기를 하죠. JPM 코인,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JPM 코인은 institution customer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관 고객들이 쓴다고 하면은 기관 고객이 이제 JP 모건 계좌로 $1를 입금하겠죠. 데포짓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they wil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JP 모건이 $1 입금 받으면 $1치 JPM 코인 하나를 주겠죠. 달러를 이게 패킹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제 can move라고 얘기했어요. 옮길 수 있다고. 어디 안에서? Within the JPM ledger. 그러니까 마치 XRP 레저 안에서만 XRP가 구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JPM 레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그 블록체인 이름 뭐죠?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쿼럼 안에서 구를 수 있겠죠? JPM 코인이 거기서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Wait a minute, 잠깐만요. Just use the dollar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거를 1달러 입금하고 JPM 코인 받아서 JPM 레저 안에서만 돌 수 있는 그걸 왜 써요? 잠깐, wait a minute, just use the dollar. 그냥 달러 써. 왜 그거 쓰는 거야?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right,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신 내용일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Well, I really don't understand.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 I really don't understand.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dollar, a one-to-one backing. One-to-one backing. It honestly doesn't actually. I don't understand what problem that solves. Now, 나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first answer, look, if it solves the problem of JPM being associated as they're leaning.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막 이러면서. That's all I got. and understood, and I think that's confusion. Not only do well, you have, look, if this doesn't work out, you could be a comedian. So that's always a good thing if blockchain doesn't work out. But I think that's really what the issue is, even for the broader audience that does understand the technicalities like we do. It still doesn't solve the problem of scalability. So do we have to fix our payment system and focus on the underlying technology? Scalability. Is that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To your point around scalability, I mean, when I hear scalability, I think of two things. One is transaction throughput, but it's also interoperability, right? 자, interoperability를 얘기했어요. 상호 환성을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이 여자분 얘기한 거 잘 안 들려. 너무 빨라. 그러니까 아마 JPM 코인에 대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맥락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다시 뒤감기 자꾸 들으면은 시간이 뺏기니까 그냥 문맥상으로 약간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마 JPM 코인이 JPM 레저 안에서만 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거 만들면은 인터오버빌리티가 부족해진다고 했죠. 상호환성이.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는 스케일빌리티 얘기하면서 인터오버빌리티, 상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얘기하는데 방금 잠깐만요. I think that there isn't going to be one network to rule them all. There isn't going to be one, you're going to have Alipay and you're going to have maybe JPM coin and you're going to have, banks, payment providers, you name it. How do you stitch them together in a way that is as frictionless in terms of cost and speed as possible? So if you want to send it's Mother's Day and you want to spend $50, $50 US to your grandmother in India from your BFA account and have it show up in her Paytm account, like that shouldn't be hard. Yet today, you would never do that because the cost of sending the $50 would get eaten up almost entirely, if not entirely, to get the $50 there. Right. So the natural question is, how does this ecosystem, what does it look like in the next 5-10 years? How we're working. 자, 상호 호환성을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죠. 미국에서 인도로 돈을 $50 보내는 거. 이제 당신의 할머니라고 했죠. Your grandma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랜마라고 안 하고 그랜마더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랜마더라고 했겠죠. 그랜마는 이제 친숙하게 아는 사람끼리 쓰는 표현에 가까우니까.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좀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50 보내는데 $50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안 들린 부분도 있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 프릭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처럼 상황 설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질문을 이제 바로 또 있는데, 이 여자분 되게 무섭네. 괜히 나스닥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 막 되게 랩처럼 막 쏴 질문을 해요, 지금. 그래서 next 10 years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향후 5, 10년 후 막 이거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가 될지. 무섭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아줌마. 힘들다. 갈게요. To encourage mass adoption because the original issue, as you had mentioned before, is we have fragmentation all over the place. It sounds as if it continues to get more fragmented when the goal should be mass adoption within our ecosystem. Yeah, I think what we're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막 그런 오히려 각각의 뭐 코인은 디퍼런트 코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인터오버빌리티 이거 뭐 부족, 그러니까 렉 오브 이너빌리티 이거 얘기했잖아요. 상호환성 부족 막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얘기했죠. 저런 식으로 파편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오히려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점점 파편화 돼간다는 얘기인데
JP 모르건도 만들고 시티은행도 따로 만들고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버리면은 전부 다 파편화돼 있는데 그럼 향후 5년, 10년에서 그 이코시스템 과연 블록체인 그 생태계가 매스 어댑션이 가능한 거 맞아? 약간 뭔가 괴리감이 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내겠죠. We're seeing happen at Ripple. So as I mentioned earlier, Ripple has been very fortunate to focus on solving a specific problem for a specific set of customers. 문제를 푸는 데 As I mentioned, we have a couple hundred customers now, and it is about stitching that interoperability. We have, large banks. Their average transaction size using our technology is 8 figures, more than $10 million per transaction. We also have small payment providers. The average transaction size might be $100. One payment provider we went live with, they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부분에 조금만 다시 되감을게요. 잠깐만요. Very fortunate to focus on solving a specific problem for a specific set of customers. As I mentioned, we have a couple hundred customers now, and it is about stitching that interoperability. We have, large banks. Their average transaction size using our technology is 8 figures, more than $10 million per transaction. We also have small payment providers. The average transaction size might be $100. 그러니까 그 큰 은행들의 페이먼트 트랜잭션당 사이즈가 와 진짜 어메이징한데 $1,000만 넘는데요. 하나당. 그러니까 그게 지금 using our technology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our는 리프사예요. 리프사의 테크놀로지 쓴다는 건 뭐 엑스커런트 의미 가깝겠죠. 오늘날에는 엑스라피드 아직 안 쓰는 데가 태반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엑스커런트 our technology 바로 엑스커런트 얘기할 텐데 그 중에 라지뱅크 평균적으로 어버리지 트랜잭션 평균 사이즈가 와 세상에 그러니까 $10 million 했거든요. 그럼 $10,000,000인데 $10,000,000 얼마예요? 100억 우리나라 돈은 100억 정도 된대요. 트랜잭션 하나당. 그리고 스몰 페이먼트 라이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바이더라고 했나? 라이더라고 들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작은 고객들도 있다 얘기하면서 그들은 트랜잭션당 한 사이즈가 뭐라고 했죠? $100라고 했어요. 한 10만 원 정도.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저 라지뱅크 트랜잭션 한 사이즈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00억 단위예요. 하나가. 미쳤어. 진짜 100억이요? 하나? 트랜잭션 하나가 100억? 100억이 넘는다고? 이거 믿어도 되나? 잠깐만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해갖고. We have, large banks. Their average transaction size using our technology is 8 figures, more than $10 million per transaction. 그러니까 봤죠? $10 million. 100억이래요 하나당. 사이즈가. 와 진짜 큰 은행들이 돈을 진짜 큰 거 굴리긴 한다. We also have small payment providers. The average transaction size might be $100. $100. One payment provider we went live with, they used to charge $20 as a fee to customers to send money. When they went live with us, they moved that to $2. And of course, they saw volume spike. That's great for everybody. So, what this looks like to me is not this uniform, everyone uses Venmo. That world's never going to exist. Can I also digress to point out, how is it that Venmo and PayPal transactions are not interoperable? Speaking of these things, PayPal, for those who don't know, PayPal owns Venmo. 페이팔 얘기가 나온다. 잠깐만요. 벤모 들리는 거 발음 봐서는 요건 거 같거든요. 아마 페이팔 같은 거겠죠? 모기업이 페이팔이네. 그러네. 지금 벤모와 페이팔을 예로 들었어요. 다시 가보죠. To me, it's an example of the lack of interoperability, the non-homogeneous. You'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at. Lots of different networks. You need an underlying technology. 그러니까 페이팔 역시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페이팔 네트워크를 벗어나 있으니까 인터오버빌리티가 부족하다는 거죠. technology overall, and I asked this question, and one of the people that we had on my show is blockchain. I think magic potion was the word that we used. Is it going to be the be all and end all to solve? Fairy dust. Like, is that going to be the one thing that solves all of our global financial issues? No. That's the answer we had. 근데 이 여자 말 진짜 잘 안 들린다. 와, 말 진짜 허블나게 빠르네. 야, 미치겠다, 진짜. 약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아까 Let's talk about blockchain technology까지는 들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한 거
얘기한 게 뭐 본인 my show is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순서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들으면 여러분한테 정확히 얘기해 줄 텐데 쉽지가 않네요. Well, look, I think I'm not trying at all to talk down the potential and the impact of blockchain technologies on transactions globally. I think this goes without saying to this audience, but the magic of a blockchain transaction is allowing two parties to transact without trust. 블록체인의 매직 두 가지 얘기한대요. Every transaction like that goes through a central counterparty, whether it's a stock exchange, insurance. There's lots of central counterparties enabling transactions, and to do so, there's friction by speed, by cost, what have you. 자, 블록체인 얘기하자니까 브래드 갈리하우스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이제 매직이 있대요. 매직이 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첫 번째 매직은 뭐냐면 트러스트 없이 without trust라고 돼 있어요. 신뢰관계 없이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참여자가. 그거를 뭐랑 비교했냐?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과 비교했거든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every transac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트랜잭션이 이제 central counterparty,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뭔가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게 스탁 익스체인지 얘기를 했고요. 인슈어런스 얘기했고 보험도 얘기했고 주식도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이렇게 central counterparty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은 there's friction, 마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by speed, by cost.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될 수 없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첫 번째 얘기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To the extent we can use blockchain technologies to reduce those frictions, reduce those friction. 그 프릭션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Economy, period. Economy, we period. Ripple have chosen to focus on. 자, 지금 중요한 것도 얘기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단어를 얘기한 건 그겁니다. Going to make a more efficient global economy period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세계 경제를 좀 더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건데 여기 안에 바로 포함된 게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설명됐던 velocity예요. 그 돈의 흐름, 빠른 거, 그 사이클 빨리 도는 거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리프사가 왜 각국의 정부한테서도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각국한테 선택을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프사가 하려는 거의 특성 중에 얘네가 바라는 비즈니스를 실현시키면 그 뒤로 따려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사이클이 빨리 도는 거예요. 그걸 바로 벨로시티라고 얘기한다 했죠. 돈의 속도. 그거 설명드린 거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이코노미 피리어드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이어서 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Border transactions because that correspondent bank is a central counterparty as they pass transactions. 이거는 central If we can democratize and kind of flatten that, you're going to speed up transactions, you're going to reduce the cost, and that's a good thing. I think you are seeing lots of startups apply blockchain to different use cases. 블록체인 적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different use case로. The word blockchain kind of has become catnip for investors. I say it's blockchain because investors will find that exciting. The question that I encourage investors and really even entrepreneurs to ask themselves, why am I using a blockchain if a database could work? Let's not assume that a database isn't all, I mean, sometimes that's a more efficient, more scalable, lower cost.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덧붙여서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을 쓴다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 여자 질문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을 그 프릭션 줄일 수 있다. 그 얘기 글로벌 그럼으로써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건 글로벌 이코노믹 피리어드를 더 효율적으로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 다른 different use case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을 쓰려고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the question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궁금한 거는 아니 그 투자자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들은 블록체인을 쓴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활용해서 더 뭔가 개선시키겠다 뭐 이런 케이스 쓰려는데 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못하는 거죠. 왜 도대체 블록체인을 써야 되냐. 그게 블록체인 아니면 안 돼? 여기에 대해 명료하지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거품이라던가
그런 스캠들까지도 확대 해석하면 거기까지도 이제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말로는 막 화이트백스 있다고 하는데 엉터리거나 카피본이거나 실제로 하는 거 없고 구현도 안 되고 예,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Sometimes when a blockchain makes perfect sense, but to your point, whether it's pixie dust or fairy dust or cat, pixie dust는 요정가로 overused. And I think the last year people have called it, a crypto winter. I think it's been healthy for the market. A crypto winter. I think it's kind of, you've seen some weeding out. On the contrary, Ripple had a record year last year. We're in a great financial position and excited to keep building. But see, that's what's so great about the market. 저런 것과 다르게 이제 실제로 크립토 윈터 때도 그러니까 리프사는 그 레코드 이어라고 또 표현했어요.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컨트랙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작년에 그렇게 뭐랄까 레코드 이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2018년 보냈는데 그 까닭으로 얘기한 게 이제 그거죠. Great Financial Position. 예, 우리 지금 이제 금융 쪽에서의 포지션 상태가 좋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겠죠. 뭐 되게 세계적인 기구와도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중앙은행들 40-50개랑도 같이 인게이지하고 있고요. 인게이지먼트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로 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실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는 아마 다른 데와 비교해도 리프사만큼 해낸 데는 아직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없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되게 great posi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얘기 들어보죠. Because one thing that does exist uniformly across the board is Darwinism, and it has a really good way of weeding out what's going to last and what's going to last. And again, it's such a young industry that it's just starting to evolve, and you will see other products and other technologies come on board. So I agree with you. It's not necessarily an unhealthy thing to see the transition in cryptocurrency that we saw at the end of last year, and also to piggyback on your point, blockchains like Catnip. I mean, we saw a couple of instances last year where companies were sticking blockchain at the end of their name, and you'd see like their stock price quadruple within one trading session because that was catnip for the industry, as you had suggested. I think there's a Kodak coin, which I never could figure out. There's a banana coin. Yeah, I think when you're thinking it was it Long Island IC? Yes, and then they had so these anecdotes are funny, but it really does underlie just how much not even the capital market space, but industries across the board are looking for this technology because, quite frankly, it is improving quicker than.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제가 술 기운이 없었어도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이 아줌마 얘기하는 거. 되게 밉상이다. 너무 말이 빨라요. 자, 이제 본인의 견해를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바나나 코인이 나오고 막 코닥 코인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스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어널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듯이 뭔가 막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쓴다고 등장하는데 실제로 얘네가 하는 게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구현도 못하고 실제로 왜 그게 필요한지도 정확히 모를 만큼 뭔가 명확한 목적도 없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스캠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 I agree라고 표현했거든요. I agree with you라고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에 동의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스캠들 예를 든 거죠. 코닥 코인, 바나나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unhealthy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 빠르네. Data and regulation can't keep up with. So I agree with you. It's exciting that we're at that point now where we can start weeding some of these things out. For sure. So so we have about 30 seconds left here. What's the outlook over the next 5 years? What do we look like? 뭐 할 거냐? I think the first outlook, I think while we've gone through maybe a rationalization, a weeding out, I am as optimistic as I've ever been, in part because it is forcing the industry to understand who their customer is, what problem they're solving, and make sure it's actually solving it. So I think the strong and healthy will survive. There is no doubt these technologies. I moved to Silicon Valley 22 years ago in the earliest days of the internet. And I think we are talking about the SMTPs and TCP/IPs of the next 20 years. And just to be clear, SMTP is the email protocol, TCP/IPs, HTTPs, TCP/IP, World Wide Web. So I think these are foundational technologies of the next 20 years, and we will certainly see which industries. 20 years? All right, awesome. Thank you. 잠깐만. 야 이씨.
나 정말 어이없네. 뭐라고 20년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20 years? Hey, Brad Gallegos, 20 years? Speaking about the problem they're solving, and make sure it's actually solving it. So I think look, the strong and healthy will survive. There's no doubt these technologies. I moved to Silicon Valley 22 years ago. There's no doubt. Days of the internet. And I think, we are talking about the SMTPs and TCP/IPs of the next 20 years. And just to be clear, this SMTPs, the email protocols, HTTPs and TCP/IP are enabling the World Wide Web. So I think these are foundational technologies of the next 20 years, and we will certainly see which industries they get focused on. All right, awesome.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30초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뭘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하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스트롱하고 헬시한 것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가 얘기했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There's no doub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점의 의심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22년 전에 이제 갔다. 실리콘밸리 I move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earliest day라고 얘기했으니까 초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창기 그 인터넷 초창기 때 있었다는 얘기죠.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TCP/IP라는 게 SMTP라는 게 등장하고 그 인터넷 초창기에서 무려 20년 정도 지나서야 약간 클리어해졌다. SMTP라는 게. 그리고 이게 이메일 프로토콜로 TCP/IP와 같이 사용되는 게 이제 클리어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I think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the next 20 years라고 얘기했어요. We'll suddenly see. 그러니까 우리는 20년 지나면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어떤 거? Which industry라고 얘기했습니다. They get focused on awesome thing.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인터넷이 그랬듯이 20년 지나면 블록체인 갖다가 그들이 한 것들 그들이 이룩한 인더스트리 산업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가격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관점은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제 오늘날의 인터넷까지 다 본 거잖아요. 그 성장 과정을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블록체인 역시도 20년 지나면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인터넷처럼 자리 잡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there's no doubt 한 점의 의심도 없다. 20년 뒤면 블록체인이 이 인터넷처럼 우리 생활에 다 그냥 분명하게 적용돼 있을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awesome을 볼 수 있대요. awesome.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Brad.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네요. 야, 20년?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있어요. 그 20년 뒤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날의 인터넷이 여러분들 생활에 뺄 수 없는 필수잖아요. 필수. 오늘날 인터넷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웬만한 거 다 인터넷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홈패드라고 부르잖아요. 그 인터폰 막 울리면 거기서 알람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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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그거 삑삑 누르면은 화면 누구 지금 앞에 와서 누구 저 뭐 배달 왔는데요 막 방문한 사람 얼굴 보이고요. 그 사람 이제 통화하고 나서 열어줄게요 띵 누르면 문 열리고 이것들 홈패드도 네트워크에 오늘날 TCP/IP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Io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 사물 인터넷 그거 역시도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는 거고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듯이 TCP/IP라는 프로토콜 규약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터넷이라는 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와이파이 필수죠 여러분들한테. 집에 공유기 없으신 분들 거진 없죠. 없으신 분들 간혹가다 있겠지만 사실 본인이 특수 상황, 특정 조건만 아니면 당연히 집에다 와이파이 놓고 싶겠죠. 인터넷 실컷 써야 되니까. 오늘날에는 그만큼 인터넷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적용되는 데는 20년 뒤면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다. 그 어썸한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다. 엄청나게 막 어썸 막 감탄할 때 어썸을 많이 쓰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넷이 그런 것처럼 20년만 지나면 블록체인이 그 상태가 돼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there's no doubt. 의심 한 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awesome.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 3월 6일날 있었던 뉴욕에서 있었던 DC 블록체인 서밋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여했던 메인 게스트자
홀로 스탠드 얼렁하게 나와서 얘기를 했던 이 세션은 제가 방금 자막이 없어서 좀 힘들었고 저희 아줌마가 말을 너무 랩처럼 해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풀어서 싹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는 거는 꼭 20년 걸린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XRP가 20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를 얘기했어요. 아까 단어 선택 봤잖아요.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했어요. 산업, 블록체인 산업을 얘기한 거예요. XRP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브래드 가니어서 얘기한 건 XRP가 아니에요. 다 모든 블록체인 포함한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블록체인 산업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 아니죠? 성식님. 이거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를 얘기한 겁니다. 브래드 가니어스는. 자, 그래서, 어그로예요? 어그로면 안녕히 가세요. 대화가 안 통하면은 그냥 신고 들어가고, 뭐랄까, 다른 사람. 알았어. 이거,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럼 내가 할게. 신고. 말이 안 통하면 가셔야죠. 이미 갔네? 신고만 해도 가는구나. 네. 여러분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채팅창을 볼 수 없는 입장이라 좀 제재가 늦었네요. 좀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보내야죠. 대화가 통하면 얼마든지 응해주겠지만, 대화가 안 통하면 잘 가요죠. 왜 여기 와서 사랑 받고 싶어서 관심 끌고 있어? 본인 친구 만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우린 사랑해주지 않을 건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2부까지 해서 DC 블록체인 서밋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 목이 아파서 잠깐만 쉬었다가 3부 Q&A에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